이번 방송을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침묵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말이 끊기고 정적이 흐를 때를 꼽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상대가 나를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 끊기면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리거나 무의미한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해지고 어색함이 깊어질 뿐이죠. 반대로 대화가 끊기는 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 대화가 끊겨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침묵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침묵이 흐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대화가 끊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면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을 때 이상하게 불안해진 적, 그 침묵이 부담스러워 아무 말이나 꺼내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진 적, 이런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방송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정훈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사람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려웠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침묵이 흐를 때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화제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곤 했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상대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괜히 대화가 단절된 것 같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자리에서 또다시 침묵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부서장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대화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죠.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 말문을 열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침묵을 깨는 대신 그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유로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편안하네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침묵을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인정하는 말을 했죠. 그 말이 끝나자 부서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말 없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좋죠.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는 그날 처음으로 침묵의 순간이 꼭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침묵이 흐를 때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말을 채우려 하기보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화에서 더 여유롭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정훈 씨처럼 침묵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침묵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라. 우리는 흔히 대화에서 침묵이 생기면 어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침묵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좋은 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공기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법이죠. 그러니 갑자기 대화가 끊겼을 때 억지로 새로운 화제를 꺼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침묵을 받아들이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긴장을 풀고 대화를 강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혜진 씨는 50대 중반의 주부로 최근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종종 대화가 끊기는 순간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함을 느끼고 급하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 조용한 순간도 참 좋네. 그러자 친구들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가끔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도 좋지. 그 후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예전에는 이런 시간도 없이 떠들기 바빴는데 라고 말했고 자연스럽게 학창시절 이야기가 이어졌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침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상대방도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침묵을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침묵을 먼저 인정하세요. 이 조용한 순간도 좋다. 괜히 말하지 않아도 편하네. 같은 말을 던지면 상대도 그 순간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어색함을 느낀다고 해서 불필요한 미소를 짓거나 초조한 눈빛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얼굴로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셋째, 침묵을 활용해 다음 대화를 위한 여유를 가지세요. 말을 쉬어가는 순간이 있어야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대화를 더 깊이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방법, 상대의 마지막 말을 되풀이하며 대화를 이어가라. 대화가 끊겼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의 마지막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대화를 억지스럽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가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수연 씨는 55살의 보험 상담사입니다. 평소 고객과 상담할 때 대화가 갑자기 끊기면 어색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과 상담을 하던 중 대화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불필요한 농담을 하거나 급하게 다른 질문을 던졌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 그러니까 작년에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군요. 그러자 고객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때 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수연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번 되풀이했습니다.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군요. 고객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짠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음식을 간이 세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싱겁게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의 말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하듯이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되풀이하세요. 상대가 말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단어를 자연스럽게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힐링을 했거든요 라고 말했다면, 아,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부담 없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화가 끊길 때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방법, 열린 질문을 던져 대화를 확장하라. 대화가 끊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의 차이를 아시나요? 닫힌 질문은 네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열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일은 바쁘세요? 이 질문은 단순히 네, 바빠요 또는 아니요, 괜찮아요라는 짧은 대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요즘 어떤 일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단순한 대답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요즘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교육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영 씨는 58살의 커피숍 운영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어색한 웃음을 짓고 다른 이야기를 억지로 꺼냈을 텐데, 이번에는 열린 질문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그냥 지내지 뭐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냥 지낸다고 하니까 궁금한데 요즘 제일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어? 그러자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손주가 나한테 그림을 그려줬거든. 그게 너무 예뻐서 지갑에 넣어 다니고 있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손주의 그림 이야기에서 시작해 가족, 취미,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대화가 넓어졌습니다.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열린 질문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관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요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예요? 최근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게 있어요? 둘째, 감정을 묻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경험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셋째, 과거 경험과 연결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처럼 열린 질문을 활용하면 단순한 대화에서 벗어나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길까봐 걱정하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넓히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다음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번째 방법, 상대의 감정을 읽고 공감의 말을 건네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상대의 감정을 읽고 적절한 공감의 말을 건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단순한 반응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말이 돌아오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박진우 씨는 60살의 택시기사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가끔 대화가 끊겨 어색한 순간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차에 타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상대의 감정을 읽고 공감의 말을 건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든 일 있으셨어요?
그러자 승객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퇴근도 늦었어요. 요즘 계속 야근이라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드네요. 박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야근이 많으시군요.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승객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그렇네요. 몸이 피곤한 것도 문제지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승객은 차에서 내릴 때쯤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의 말을 건네면 단순한 대화를 넘어 상대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거 참 속상했겠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하세요.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조언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쉽지 않으셨겠어요. 라고 먼저 공감해 주세요. 조언은 상대가 원할 때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표정과 몸짓도 함께 활용하세요. 말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표정,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상대가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대화가 끊겼을 때 상대의 감정을 읽고 공감의 말을 건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방법,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어라. 우리는 흔히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화를 이어가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겼을 때 굳이 새로운 주제를 억지로 꺼내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우 씨는 54살의 회사원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순간이 이어졌죠. 그때 선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참 좋다.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왠지 웃기네. 우리 예전에는 밤새도록 떠들었는데. 그러자 친구들은 순간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옛날에는 조용한 순간이 없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글쎄, 아마도 연애 이야기? 아니면 시험 걱정? 이렇게 한마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대화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로 흐르면서 추억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솔직한 감정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구나라는 공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대화가 다시 활력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하세요. 지금 조금 어색한데 나만 그런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뭔가 재미있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공감하며 웃으며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감정을 유머와 섞어보세요. 우리 원래 이렇게 말수가 적었나? 아니면 다들 연륜이 쌓여서 말보다 생각이 많아진 건가? 이런 가벼운 농담을 섞으면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대화의 흐름을 다시 돌려보세요. 아까 하던 이야기 재미있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뭔가 대단한 주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한 감정 한마디가 그 어떤 주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대화가 끊겼을 때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는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5가지 방법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가 끊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열린 질문을 던져라.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의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마지막 말에서 이어가라. 상대가 방금 한 말을 다시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하라. 서로 공유하는 경험이나 관심사를 찾아 이야기하면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읽고 공감의 말을 건네라. 상대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그 기쁨을 함께하고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어라. 이 순간이 어색하네,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뭔가 웃기네. 이렇게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도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대화가 끊길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실제 대화에서 한 가지씩 적용해 보세요. 대화의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경험하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면서 공감이 갔던 순간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대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